그럼 본격적으로 의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저도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의대라는 특수한 업종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처음에 입학을 어떻게 하게 됐나요? 네, 처음에는 의대 진학을 결정하고 상익교통대와 북경의 여러 학교에 입학과 관련된 이메일을 보내고 사전조사를 했어요. 근데 결국 학비가 문제더라고요. 부모님이 중경에 있었으니 중경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중경에 있는 중경의과대학교 외사처를 찾아갔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가지고 오라는 서류를 가지고 갔더니 입학 허가가 나와서 제 또래보다는 일찍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의대 입학 서류가 무엇이었나요? 아마 제가 학교를 입학할 때는 지금 9HSK 6급 정도가 이제 상경 계열을 진학하는 기준이었는데요. 그때 학교 외사처에서는 입학 자체는 9HSK 3급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봤다는 증명서랑 중국 학교를 다녔다는 증명서 그리고 중국 학교에서의 성적 등을 가져갔더니 바로 입학 허가가 나오더라고요. 야, 그러면 중국 의대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중국 의대 본과 학사는 5년제입니다. 1학년과 2학년은 보통 이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강입니다. 3학년부터는 평상시에는 이론 수업을 하고 방학에는 실습생으로 부속병원에 나가서 잡일과 실습을 합니다. 5학년부터는 수업이 없이 실습만 하게 되고요. 중국의 의사 면허 시험은 학사 학위를 받고 1년 뒤에 응시할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석사를 진학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일을 찾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비는 제가 입학했을 기준으로 중경의과대학 본과 과정이 1년에 25,000RMB, 기숙사까지 30,000RMB였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였고요. 지금은 석사 과정이 1년에 42,000RMB입니다. 전공 선택과 수업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중국 의대는 전공을 선택하고 들어가는데요. 저는 치과를 선택해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대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중경의과대학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다만 영어는 임상의학과밖에 안 되고 저는 치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죠. 수업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수업이 무엇인가요? 해부학입니다. 입학하자마자 첫 수업이 해부학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못하겠다고 했는데 중국 친구들이 팔다리 붙잡고 해부실로 끌고 들어갔어요. 해부학 첫 수업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토하고 울고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중국 의대 캠퍼스 생활은 어떤가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오로지 시험만을 위해서 5년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수업에 있어서 쩔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저도 첫 입학을 했을 때 나중에는 원형 탈모까지 생기더라고요. 본인 몸 건사하기 하나 바빠서 외국인 특혜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사람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보니까 다들 못하겠으면 떠나라 이런 생각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수업은 쫓아갈 만 했나요? 절대요. 일단 전공서적이고요. 저는 처음에 전공서적 공부하는데 한 장 공부하는데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중국식 음역 표현도 일일이 찾아서 한국 서적을 사서 비교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보통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1시간에 20장 또는 30장씩 나가니까 이게 쫓아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1학년 1학기 전 과목 성적 미달을 받은 거예요. 중국어로 시험 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교수님이 시험 기간에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야, 너희들은 물리학 수학하는 애들에 비해선 양반이다. 그냥 이것만 외우면 그대로 나오지 않냐고. 그러면서 야, 이번 시험 범위는 이 책 하나다 라고 책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어로 시험을 친다 만다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입학했을 때 3학년 2학기 베트남 룸메가 있었거든요. 그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물어본 게 솔직히 수업에 몇 %나 이해를 하냐. 저는 50%도 힘들다 그랬더니 자기는 90%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중국어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결국 유급을 맞아서 2년을 꿇고 저랑 같이 졸업을 했어요.
이게 중국어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유급을 너무 많이 해서 학위를 못 받고 졸업을 했어요. 중국 의사 면허는 학위가 없으면 응시를 못 합니다. 실습 생활은 어땠나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전공 수업을 하고 방학 때는 병원에서 실습 생활을 합니다. 5학년부터는 수업이 없고 실습 생활만 하는데요. 실제로 이를 뽑기도 하고 진료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의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학교 학기 초에는 대학병원에 절대 가지 마라. 왜냐면 이때는 실습생들이 직접 진료를 보니까요. 일단 저는 석사를 하면서 무보수로 일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다른 중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집안에 도움이 없으면 이런 실습도 나오지 못합니다. 정말 일부분의 지도 교수님은 그래도 몇 %의 인센티브를 따로 주기도 했는데 이게 지도 교수가 한 명이 주기 시작하면 모두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들 별로 거의 안 주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죠. 아니, 페이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요? 쉬는 날은 있나요? 좀 그게 모순점이에요. 국적에 관계없이 집안의 생활비적 도움이 없다면 학업을 이어나가질 못해요. 규정상 알바도 금지되어 있어요. 5학년 때부터는 담당 교수가 쉬는 날 같이 쉽니다. 본과 학사과정은 과마다 쉬는 날이 달라서 쉬는 날도 들쑥날쑥하고요. 석사과정은 지도교수가 졸업할 때까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지도교수님이 쉬는 날이 쉬는 날이죠. 그럼 중국 의사 면허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학사 학위를 받고 1년 뒤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고요. 1차는 실기, 2차는 필기 시험을 봅니다. 실기는 수십 가지 시험 문제가 있는 곳에서 추첨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번호별로 케이스와 처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뭐가 딱히 좋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실제 A 케이스별, B 케이스별, 각각 케이스별로 진료 방법과 처방전 등을 보고요. 응급구조 시험과 일반적인 진료도 같이 실기로 봅니다. 저는 치과니까 모형을 통해서 구강외과, 구강내과, 치주과, 보철과 등에 대한 이제 실제 치과 치료에 대한 실기 시험을 보게 되고요. 필기는 기본 의학과 구강의 전 분야에 대한 시험을 칩니다. 총 600문제를 컴퓨터로 치게 되는데요. 매번 시험 때마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요. 저 때는 150문제를 2시간씩 나눠서 총 이틀에 걸쳐서 봤는데요. 이 필기 시험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합격 적정선은 매번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기와 필기를 모두 합친 1, 2차 시험의 최종 합격률은 20% 전후이고요.